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면 교사들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람과 경남에선 20여 년이 넘도록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과 또 행복을 느끼고 계시다는 선생님 한 분 모셔봤습니다. 자, 창원 남산초등학교의 손지연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창원 남산초등학교 5학년 24명과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는 교사 손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도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네, 소개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되신 지 20년이 넘으셨어요.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교사를 꿈꾸셨어요? 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 네, 저의 원래 꿈은 과학자였고요. 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네, 부모님과 주위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과학자와 또 연구자가 되고 싶었던 소녀가 교사가 되셨군요. 20여 년 동안의 교사 생활을 좀 돌아봤을 때 어떠세요? 직업의 만족도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네, 저는 교사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매력이 많은 직업이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또 집에 아이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집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겠구나 이해하게 되면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딱 이렇게 처음 뵀을 때 이미지가 그 행복감이 좀 느껴지시는 이미지시고 그 뭐라 그럴까요? 뽀미엄이 아시죠? 네. 그런 밝은 에너지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좀 천직이신 거 아닐까 그런 느낌 드는데요. 스승의 날이 이틀 전이었어요. 이렇게 스승의 날 되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요즘은 이제 선물 받거나 하는 건 전혀 안 되고 꽃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아이들이 편지로 정말 마음을 잘 담아주는데요. 이틀 전이어서 지금 5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칠판에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이렇게 막 이벤트랑 하트 접어서 그 안에 편지를 써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담아두는 그런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있던 친구들도 감사 편지를 보내고 재작년에 친구들은 또 멀리 있으니까 학교로 옮겨서 이렇게 자기가 썼던 거 편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줘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괜찮은가 본데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해줘서 아이들에게 무척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죠?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22년 전에 교사 생활을 시작을 이제 하신 건데 그때 만났던 첫 학생들 한 30대 정도가 됐겠죠. 네. 그때 제자들 가운데서 최근까지도 연락하고 지내신다면서요? 네, 첫 발령이 마산이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또 제가 첫 발령 때 6학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살 정도 차이가 나서 애들이 결혼하거나 아니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면 같이 늙어가는구나, 나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또 8년 만에 6학년이었던 아이가 해병대 부사관으로 인간한 지 1년 됐다고 휴가 나오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해서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학창 시절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는 게 사실은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선생님이 그 제자분의 인생에 아주 멋진 기억을 심어주신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 들어서 좀 부러운데요. 제가 복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생님께서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듯이 우리 선생님께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좀 예뻐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산에서 8년 국민학교를 6학년까지 다녔었는데 그때 손연식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그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도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셨군요. 마산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대구로 가셨다가 다시 또 창원으로 오셨군요. 맞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자, 교육 현장 계시는 선생님들마다 저마다의 지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지향하시는 교육 철학 좀 궁금하네요. 네. 저 처음에는 발령받았을 때 좀 무서운 선생님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키도 되게 작고 또 젊으면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으려나 이런 생각에 인상 쓰고 잘 안 웃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네. 아이들에게 무섭게 하지 않아도 마음을 움직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있는 그 공간을 좀 더 의도적으로 꾸며줘야 되겠다는 생각과 애들이 잘 못하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지금은 뭐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이야기로 좀 많이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요즘 또 아이들이 사춘기도 뭐 좀 점점 빨라진다고 하고 또 저희 때처럼 마냥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걸까요? 네, 제일 큰 고민이 친구, 교우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애들이 자기 생각을 굉장히 솔직하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것에 조금 서툴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 감정을 일깨워주는 일들도 좀 하는데 얼마 전에 한 굉장히 저희 반에서 키가 큰 여학생이 자기가 물론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네. 친구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속상할 것 같은데 쿨한 척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라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했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아이고. 네. 참고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상대 친구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갈등을 풀고 상대 아이도 평소에 너 같지 않다고 좀 의아해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순수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이는 아이죠. 그렇죠. 아니 진짜 근데 이런 대화를 좀 나누려면 평소에 선생님과 아이들의 어떤 관계? 조금 열린 관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눈높이가 낮아서 친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한 웃음이 많은 가득한 반이 아닐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선생님께서 지난해 말에 열렸던 전국 교육자료전에서 이 챌린지 기반 실천 중심 도덕 교육 자료 렛츠덕 프로젝트로 대통령상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도덕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알고는 있지만 시험을 치면은 잘 맞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실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로 선생님 4분이랑 챌린지 기반 실천 중심 도덕 교육 자료를 생각하게 됐고 챌린지로 아이들이 실천을 강화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이제 습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덕을 실천해보자. 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도 손지연 선생님 포함해서 4명의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도덕 수업이 보통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는 수업이라서 좀 지루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 때 떠올려보면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애들이 익숙한 SNS를 통해서 숏폼을 만들고 그걸 또 챌린지로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무척 좋아했었고 도덕 수업 왜 1시간만 해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드는 챌린지를 다른 친구들이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것 중에 키오스크 챌린지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잘 사용을 못 하시니까 자기들이 직접 가서 도와드리는 장면을 찍어서 올리고 뭐 아니면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잘 못 다루시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인증샷 남기고 뭐 아니면 동영상을 남기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뿌듯해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챌린지는 이제 오늘은 내가 바디 프렌드라는 챌린지였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주물러 드리거나 하는 것들 올려서 내 친구들이 댓글도 달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실천을 강화시키는 좋은 자료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도 들 것 같고 또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고 전 이게 좋은 게 가족 간에 또 대화도 상당히 많이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어른을 대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런 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아주 좋네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재미도 주고 또 선생님도 아이들도 또 즐겁게 자라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교육 환경이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뭐 점점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교육의 변화가 다른 사회 변화에 비해서 많이 느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는 게 공부야가 됐던 게 그 공간이라는 것도 벗어나고 네. 집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이게 학습이 되는 거고 어떤 사고의 틀을 깨준 그런 쪽에선 좋은 기여를 한 것 같은데 네. 학력 부분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지금도 네. 그런 과제는 좀 남겨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변화 속에서 선생님 스스로 교사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거를 접하는 걸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네. 빨리 변해서 그 변화에 좀 따라가기 힘들다 한다는 것과 요즘은 아이들이 단체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좀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가끔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또 22년 차 교사 손지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시지만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또 두 아이의 엄마시기도 하고 아내이시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매해 새해가 되면 버킷리스트 만드신다고요. 선생님의 버킷리스트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이제 가족들이 제가 지금 중3짜리 아들과 중1 딸이 있는데 네,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내년에 새로운 해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지난해는 제대로 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여행을 가는데 네. 근데 올해 저희 가족의 버킷리스트는 중3 아들이 본인이 좀 원하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가족 모두가 좀 힘을 실어주자 네. 하는 거고 매년 저희는 이제 스키 여행을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가긴 했지만 그때 이제 모두 중급을 타고 내려오는 게 저희 집 버킷 리스트입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네. 스키를 탄 지는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초보같이 좀 어설퍼가지고 네 그런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네, 진짜 가정이 또 화목하셔서 그런 행복감이 학교 현장까지 이어지면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 선생님의 어떤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집에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좀 좋은 본보기, 뭐 롤모델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네. 네,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 일기를 쓰거나 뭐 계획 세우거나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네. 조금 더 재미있게 지내려면 취미가 조금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약간 뭐 운동이나 악기나 뭔가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계획만 될 수도 있지만. 욕심이 네. 또 많은 선생님이세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과 경남의 공식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경남은 어떤 곳일까요? 경남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사 생활도 경남에서 시작을 했고 또 여기에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여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통령상이라는 것도 받게 된 거는 네, 그 동료 선생님들 이름을 한번 언급해 드려도 될까요? 좋죠. 네네. 그 김호정 선생님과 왕상준 선생님, 허연서 선생님 이런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경남이어서 제가 만나 뵐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경남에서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신랑에게 얘기해도 될까요? 아이고,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네, 그 신랑 서승필님, 당신을 만난 건 제 생애 가장 큰 행운이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어머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듣고 있는다 했는데 바빠서 못 들을 수도 있겠네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아이들이 그리고 경남의 아이들이 앞으로 좀 더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씩씩하게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버킷리스트들도 하나하나 꼭 이뤄가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과 경남 오늘은요 창원 남산초등학교 손지연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